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양예원 씨의 집단 성추행 고백이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양예원 씨의 피해 고백 영상부터 보시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실장님께서는 문을 자물쇠로 채워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 두려움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창문 하나도 열리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걸 그때서야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제게 의상이라면 갈아입고 오라고 옷을 건넸습니다. 속옷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속옷이 아니고 포르노에서만 나올 법한 속옷이었습니다. 자, 여성이 방에 들어왔는데 그냥 바로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오늘 경찰이 피해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는데 네. 경찰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죠? 일단 고소인 자격이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보신 유튜브로 활동하는 사람이 이제 미글 커플이라고 남자친구하고 일상생활 같은 것을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거든요. 많이 본 건 조회수가 200만 가까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에서 나름 인기가 있는 그런 이제 피해자입니다. 근데 3년 전에 자신은 모델 활동을 하는 줄 알고 들어갔었는데 컴컴한 지하에서 이른바 이제 거의 좀 굉장히 선정적인 사진 같은 걸 반강제로 찍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오늘 피해자로부터 그날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과연 이제 가해자로 지목이 된 남성들,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 또 스튜디오를 계약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겠죠. 네, 양예원 씨 말을 들으면 피팅 모델 촬영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누드 촬영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았는데 그때 나이가 불과 20대 초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하는 공개적인 아르바이트 그 사이트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는데 그때 피팅 모델을 하는 배우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갔더니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면서 너 참 예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프로필 사진 청순하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이런 사진을 주로 찍을 것이고 내가 감독도 소개시켜주겠다 그러면서 그냥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갔는데 현장에서는 그 남자들의 주먹보다 더 큰 자물쇠로 문을 잠갔고 한 20명 정도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아까 들었다시피 속옷을 주면서 이것을 입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누드 출사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누드에 가까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명목상으로는 소장용인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너무나 큰 범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또 성추행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근데 촬영 스튜디오에서는 입장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성추행과 한 20명의 남자들이 포즈를 각자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즈를 요구하면서 몸을 더듬고 굉장히 좀 그런 노골적인 어떤 추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사진을 찍은 거고 양 씨가 다 합의를 한 것이고 컨셉 회의를 통해서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손으로 몸으로 터치한 적은 전혀 없고 말로만 포즈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물쇠는 왜 채운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이제 그 많은 의구심이 지금 네티즌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예원 씨는 첫 촬영을 끝내고 그 촬영의 실체를 알고 그 다음 촬영을 거부했는데 이 스튜디오 측에서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언급하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너가 이미 사인하지 않았냐? 다음 회차들 회원들 다 예약돼 있는데 어쩌라는 거냐? 손해배상 청구하면 너 감당 못할 거다. 그리고 너 이미 찍힌 사진들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진짜 이미 촬영한 사진을 또 언급하면서 협박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3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고 더 화나는 거는 양예원 씨 측에서 더 화날 거는 오히려 스튜디오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더 화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양예원 씨의 고통은 같은 여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전 국민 앞에서 사실은 저렇게 유명한 유튜버가 본인의 어떤 그런 폭로를 했을까. 정말 남자친구나 가족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내 얘기를 다 믿어줄지 지금 문자나 메시지도 굉장히 조롱의 문자가 쏟아졌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3번 정도는 목숨을 정말 끊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도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 괴로웠던 상태이면 뭐 짐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스튜디오 운영자 입장에서는 도리어 나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 계약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페이가 1시간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에 2시간 정도 찍었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뭐 지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조사가 돼야겠지만 많은 네티즌은 지금 현재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들이 성인 사이트에 공개돼서요.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인데 양혜원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도 그 야동 사이트를 기점으로 총 5군데에서 6군데의 사이트에 사진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스튜디오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었던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포까지 됐는데 예. 그런데 스튜디오 측은 일단 유포 문제는 나중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스튜디오 측에서 이렇게 촬영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 지금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도 충분히 알면서도 이런 사진을 찍는다는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예. 적당히 무슨 뭐 피팅 모델, 뭐 속옷 모델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놓고 지금 남성들 20명이 둘러싸여서 20대 초반의 여성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의한 범죄에 의해서 네.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 촬영을 했다라고 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촬영하는 것 자체가 범죄고요. 그 촬영된 걸 유포하는 건 또 별도의 범죄인 겁니다. 네. 두 개가 다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양 씨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 사실을 정확하지 알지 못했는데 양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했다면 또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감금 상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경찰에서 명백하게 밝혀야겠죠. 네. 열쇠, 자물쇠라는 게 사실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열쇠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이렇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는데 자.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9만 건이 넘은 상황인데 수지 씨가 또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제 10만 건 넘었을 거예요. 딱 하루 만에 20만 건이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지금 양 씨, 피해자 양 씨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자신의 사진 말고 다른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어린 여성들이 피해를 겪었을 것이고 또 두려워서 이게 뭔가 자기에게 수치적으로 밝혀질까 봐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명백하게 동원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정말 이 피팅 모델 한답시고 지금 인터넷 맞습니다. 공간에서 이 뭐 음란한 출사란 거를 뻔히 알면서 남성들이 거기 가입을 하고 여성들은 또 스튜디오에서 그런 일이라는 거 설명하면 누가 어떤 여성이 이렇게 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여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일이 뿌리를 뽑아야죠. 예, 정말 경찰에서 이번 사건을 뭐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음란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말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딸을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자, 경찰에서 정말 철저한 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심에서요.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이영학 씨 어제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가 마땅치 않다. 다시 살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자, 뭐 항소를 하다 보면 또 많은 비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영학이 어떻게 또 여기서 본인의 상황을 좀 고려해달라, 다시 생각해달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나 잔혹하게 친구의 딸을 성적으로 이제 희롱을 하고 추행을 하고 그러고 이제 살해를 해놓고 게다가 이제 사실 아내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는 하지만 이영학이 사실은 모든 환경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렇게 좀 삭발을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달라, 내가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이거든요. 항상 연극을 해왔던 이영학, 지금 와서는 내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했고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감정을 다시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삭발도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관심 끌기 이런 용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영학 측은 항소심에서 또 정신 감정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가 또 이렇게 정신이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은 형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14개 혐의에 사실 흔한 말로 사형 말고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자신의 입장, 이영학의 입장에서는 뭐 사회적 비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수를 하고서라도 주장을 해보고 싶은 게 유일하게 이거고요. 재판부에서 치료감호소 같은 데서 이제 일정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가를 그 감정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변호인을 신청을 했고 또 이 씨의 딸 같은 경우에도 장 씨 사건을 할 때 아버지에게 지나치게 의존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른바 그 전문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심리 전문가를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서의 의미의 증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로서 의견을 게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이 이 딸 문제에 대해서 부친에 대한 의존 심리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참작이 되면 좀 감경될 수 있습니까? 딸의 경우에는 그래도 처음부터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워낙 어린 나이고 또 자신도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과연 범죄에까지도 영향을 끼쳤느냐. 근데 이 부분은 사실 1심에서도 어느 정도 다퉈졌거든요. 새롭게까지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는 사실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건을 봤을 때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란 딸의 고통 역시 또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